안녕하세요. 국어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문장 성분과 문장의 개념, 혼문장, 견문장에 대해서 다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문장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말과 글로 표현을 할 때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가장 작은 언어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임을 나타내는 표지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의 문장 보호가 쓰여서 문장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반송이가 학교에 간다. 이 표현은 문장인가요? 문장이 아닌가요?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서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마침표가 있으므로 문장이 맞습니다. 자, 다음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이가 학교에 간다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반송이가 학교에 간다처럼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성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성분은 크게 문장을 구성하는 데 골격이 되는 필수적인 주성분과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이고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성분, 독립어는 독립성분인데요. 각각의 문장 성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합니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기능을 지닌 문장 성분을 의미합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하고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로써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 성분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는 부속 성분인데요. 부속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눠지는데요. 관형어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어는 주로 동사, 형용사, 즉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데 다른 관형어나 부사어,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에 해당하는 독립어인데요.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으로 감탄사나 세연의 혹격조사가 붙은 예를 들어서 윤주야도 독립성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봅시다. 비가 내린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장 성분은 무엇이랑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다음 글을 볼게요, 여러분. 다음 글에 문장 성분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윗글에는 몇 개의 문장이 있을까요? 그렇죠. 6개입니다. 자, 그럼 윗글에 제시된 문장들의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문장을 분석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문장 성분은 그렇죠.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나는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서술어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좋아한다입니다. 좋아하는 주체인 나는은 주어가 되겠죠. 좋아하는 대상인 국어를이 목적어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은 어떤 문장 성분에 해당을 할까요? 그렇죠. 제일은 좋아한다라는 좋아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야 물러가 라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물러가는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시면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코로나야의 문장 성분은 체연에 혹격조사가 붙은 독립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주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기는 하지만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와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라는 문장을 보시면 이 두 문장의 서술어는 뭐랑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니다와 되었다입니다. 주어는 나는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이와 선생님이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면서 다른 성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어입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서는 새 신발을 샀네 라는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샀네이고 진서는 산 주체인 주어입니다. 자, 무엇을 샀죠? 그렇죠. 신발을 산 거죠. 신발은 목적어인데 이 새의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신발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어겠죠. 관형어. 여러분들 이 문장들, 여기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을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딱 한 번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문장들을 무슨 문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혼문장입니다. 자, 밑에 제시되어 있는 두 문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절과 같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반송중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다 라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은 2개의 문장이 합쳐진 문장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먼저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서술어가 뭐죠? 그렇죠. 학생이다입니다. 학생이다에 해당하는 주체는 나는이 되겠죠.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과 또 하나의 문장이 합쳐졌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는 반송중학교에 다녔다입니다.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해보시면 다녔다는 서술어, 나는은 주어, 반송중학교에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2가지 문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합쳐졌는지 보도록 합시다. 나는 학생이다와 나는 반송중학교에 다녔다라는 문장을 보시면 뭐가 겹치나요, 여러분? 그렇죠. 주어인 나는이 겹치죠. 이렇게 문장을 합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뿐이죠. 자, 나는 반송중학교에 다녔에
관형사형 어미,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사형 어미 던이 와서 이 전체가 나는 학생이다라는 문장 사이로 쏙 들어가서 나는 반송중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 나는은 주어가 되고 학생이다는 서술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은 반송중학교에 다녔더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학생을 꾸며주는 반송중학교에 다녔더니 주어가 생략된 문장을 이루고 있는, 즉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절에 해당을 하고 이게 학생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절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다면 나는 반송중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다라는 이 문장은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못 보니 눈물이 난다. 자, 여러분 서술어 뭔가요? 그렇죠. 난다죠. 뭐가 나나요? 눈물이 나죠? 주어, 서술어가 되겠고요. 자, 못 보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못 보니 같은 경우는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장 보시면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나요? 그렇죠. 내가 또는 선생님이 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못 보는 대상 학생들은 목적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오나요? 맞아요. 2번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문장들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을 의미하고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 문장이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앞마당에 피었다 라는 문장을 보실게요. 서술어, 그렇죠. 피었다입니다. 벚꽃은 주어에 해당을 하겠죠. 어디에? 부사어입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혼문장이죠. 민주가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라는 문장도 보도록 합시다. 붙였다는 여러분 서술어입니다. 주체인 민주가는 주어에 해당을 하겠죠. 무엇을 붙였냐? 우표를은 목적어에 해당을 하고 편지 봉투에는 부사어에 해당을 합니다.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가 버스에 탄 경호에게 말을 걸었다입니다. 이 문장을 2개로 쪼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서술어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걸었다입니다. 그러면 주체는 승우가가 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걸었냐면 승우가 경호에게 말을 걸었다가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 성분을 차례대로 보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겠죠. 이 문장이랑 또 하나의 문장이 합쳐졌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게 버스에 탔어요. 근데 누가 버스에 탔냐는 거죠.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버스에 탄 경호입니다. 그래서 버스에 탄 주체는 경호가 되겠죠. 그래서 경호가 버스에 타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문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합쳐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승우가 경호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문장과 경호가 버스에 타다라는 문장을 보시면 겹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렇죠. 경호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 경호가 버스에 타에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와서 이 문장 전체가 승우가 경호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문장 사이로 쏙 들어간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옆에 문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승우가는 주어이고 걸었다는 서술어입니다. 말을은 목적어고 경호에게는 부사어겠죠. 자, 그러면 이 버스에 탄 전체가 경호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호를 꾸미고 있는 버스의 탄이 원래는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했었던 문장, 나는 반송중학교에 다녔던 학생이다와 마찬가지로 이 문장 역시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책을, 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신다입니다. 서술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읽으신다죠. 그러면 여러분, 주어는 뭐에 해당을 할까요? 어머니는. 자, 어머니는만 주어에 해당을 할까요? 아니죠. 아버지도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주어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시면 서술어 읽으신다가 두 번 나오지 않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 문장은 아버지는 책을 읽으시고 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신다인데 중복이 되니까 생략이 됐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역시 서술어가 생략이 됐긴 하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오는 겹문장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위의 문장처럼 다른 큰 문장 속에 쏙 안긴 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으므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문장의 개념과 문장 성분, 혼문장, 겹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겹문장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